네, 안녕하세요. 자, 24년간 주식 전업 투자와 또 주식 강의를 하고 있는 위닝스탁입니다. 자, 저에게 연락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좀 중요한 CPI가 발표가 됐었죠. 자, 밤에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예상치라기보다도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물가가 관세 때문에 오르면 어쩌지? 하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걱정에 비해서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근원 소비 먼슬리로 보면은 0.2에서 0.3 예상치에 딱 부합이 되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 물가, 근원 말고요. 소비자 물가를 보면은 0.3에서 0.2로 예상치는 0.2였고요. 예상치에 이렇게 부합되게 나왔는데 0.3에서 0.2로 그다음에 이제 YOY 연율로 보면은 2.7에서 2.7로 동률이 나왔고요. 근데 예상치 2.8보다 이렇게 낮게 나왔고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되게 나왔다. 예. 근데 잘 따지고 보면은 이게 0.2에서 0.3으로 올랐어요. 또 연율로 보면 2.9에서 3.1로 이렇게 올랐죠. 예. 그래서 이 관계가 어제 이제 프리마켓과 이제 장 시작 부근에 이제 그 좀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 처음에 이제 저렇게 이제 예상치 부합되게 나오니까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예. 근데 장 시작 이제 여기서 오르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물가가 조금 오르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하락이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이제 언론들이나 이제 분석가들의 이야기가 이 정도면 뭐 준수하다. 음. 그리고 금리 인하 이 정도면 이제 근접할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온 거죠. 자, 페드워치 보시면은 9월 17일에 이제 94%가 계속 이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리 인하가 9월 17일에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은 예, 국가부채 사상 첫 37조 달러. 예. 자, 뉴럴링크 경쟁사 공동 설립. 뭐 이런 얘기 있고. 미국 부채가 37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 있고요. 예. 음,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미국 정부에 이제 돈을 내고 중국에 자유롭게 수출한다. 이런 합의를 봤다. 그런 얘기 있었죠. 음, 자, 재무장관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직설적 요구하고 있다.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예, 금리 인하해라.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의 상승. 예, 최고치 경신했다. 네. 자,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자, 초반에 약간 내렸지만 이 초반 내리는 것을 커버하고 그 이상으로 돌파를 해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자, 네, 나스닥이 1.39를 상승했는데요. 경신을 했는데 테슬라는 0.21.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조금 다소 차분했어요. 이제 메타는 좀 많이 올랐지만 빅테크들은 어, 지수보다도 좀 약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많이 좀 올랐다는 것이죠. 예, 뭐 애플도 뭐 0.9 정도. 그러니까 지수 상승률보다는 빅테크들이 좀 약했다. 음. 약간 뭐 순환매가 돌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러셀 2000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는 왜 많이 올랐을까? 메타의 주가를 보시면은 자 CPI가 있었던 날이었는데 메타는 뭐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매집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가 이게 조금 이렇게 뻥 뚫리니까 예, 뻥 뚫리니까 여기서 푸시가 일어난 거죠. 예. 이게 이제 테슬라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자 이렇게 그 뭐 횡보 박스권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횡보 박스권을 그리다가 여기가 뻥 뚫리는 날 그때 좀 상승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메타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좀 뚫렸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게 뚫렸기 때문에 여기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제 테슬라는 며칠 전부터 이제 계속 상승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좀 장 초반에 이제 지수랑 다른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전일 종가, 전일 시가, 그러니까 전일 저가 부근까지 그 이하까지 좀 빠지는 좀 낙폭이 좀 컸죠. 낙폭이 컸다가 다른 종목들과 함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트가 이제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낙폭이 좀 작고 그 다음에 같이 상승을 했다라면은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돌파가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여기 돌파되면서 뭐 이런 모습이 좀 형성이 됐겠죠. 예. 그래서 하락을 많이 한 죄다는 거죠. 네. 하락을 많이 해가지고 그 죄로 나머지 종목들과 함께 지수와 함께 상승을 이렇게 했지만 네. 했지만 예, 시가를 돌파하지 못하는 이렇게 음봉의 모습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이제 지수가 연중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1.39%의 거의 하늘을 찌를 듯한 이런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자, 이런 상승을 보이는 날 웬 음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락이 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른 종목들 하락할 때 뭐 같이 하락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 하락을 뭐 조금 이렇게 엔비디아처럼 네. 엔비디아도 좀 많이 하락했네요. 조금만 하락을 하고 네. 애플은 좀 견고했죠. 네. 그리고 네. 구글도 뭐 잠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올렸죠. 근데 테슬라는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가 이 뭐 좋은 면도 있고 또 좀 마음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어려운 면도 있고 예, 마음이 약하다기라는 표현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런 점이 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봉 차트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 우선
이렇게 보통 주가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뛰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바닥을 지지를 하다가 저항선을 돌파한다. 예.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모습에서는 보통 이제 갭상승이나 어떤 대형 호재가 이제 들어오면서 갭상승하면서 여기를 일시에 돌파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 며칠 사이에 잘 지켜봐야 된다. 제가 며칠 전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중요한 순간이 왔다 말씀드렸죠. 작년 차트를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작년에 이렇게 좀 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밑에 지지가 됐다가, 그러니까 지지의 성공 후 저항선 돌파. 이게 뭐 기본적인 완전 그 주가의 공식이죠. 예. 지지 성공 후 저항선 돌파. 지지 성공 후 저항선 돌파. 이렇게. 근데 이때 재료가 좀 큰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 예, 장기간 상승, 랠리를 펼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조건에서 보면은 이제 좀 이전 고점에서 좀 멀어져 있어서 예, 이렇게 좀 저항이 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전 고점의 매물들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하면서 매물들을 이렇게 소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신고가가 나게 되면은 그때는 여기는 비어 있는 상태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이 이게 조금 가까워요. 예. 여기 매물들하고 좀 가깝고.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좀.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고점이 있고요. 상승을 했다가 내렸다, 상승했다 내렸다 하면서 고점의 매물을 이렇게 소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하면 그 위에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잘 간다. 뭐 이런 건데요. 조금 기간이 이렇게 좀 작년처럼 조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예. 작년도 이제 매물이 여기 12월 말, 여기가 이제 8, 9월. 지금도 보면 12월 말, 현재 이제 8, 9월. 얼추 비슷하긴 한데, 예. 조금 모양상으로 보면 여기가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라운드가 지어진 것 같고, 여기는 좀 이렇게 뾰족한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제 이런 걸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근데 작년에는 이제 여기까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완전히 이전 고점의 매물대 중심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매물대가 이쪽에 있을 건데 한 400 이상 쪽에 있을 건데 약간은 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승이 여기 400까지 좀 터치를 하고 여기서 이 소화를 이루고 있으면은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좀 헷갈리는 것이 425 정도가 이제 매물의 이렇게 중심일 것 같고 거기를 한번 갔다가 거기서 매물 소화를 또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좀 헷갈려요. 예. 근데 좀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돌파를 못하고 예. 여기서 이게 무너지게 되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예. 그래서 이런 수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 주가의 운명은 갈립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갈지, 아니면은 일단은 425까지 갔다가, 거기서, 매물 소화를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작년은 이제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이전 고점 매물대에 딱 중심에서 매물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신고가를 만들면서 그냥 완벽한 어떤 형태를 띄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은 이제 헷갈리는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점에도 좀 이렇게 내려앉은 이런 상태라서. 자, 재작년 모습을 보시면은, 자, 이 모습에서 이게 좀 헷갈렸던 거죠. 예. 여기 이제 매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대 약간 아래쪽에 있죠. 다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제 매물을 가다 한번 소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저점이 이렇게 내려앉아 버리죠. 이 저점이 내려앉아 버려요. 그 저점이 이렇게 내려앉은 상태에서 이것은 좀 쉽지가 않아요. 예. 자,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 매물대를 이렇게 터치를 하긴 했는데, 예. 이 형태가 보면 조금 좀 견고하지가 못하고 이게 저점이 이렇게 내려앉아 버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매물 소화를 이렇게 하는 모습에서는 좀 거래량도 좀 있어주고 뭐 그래야 되는데 조금 좀 어중간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아래쪽에 포진해 있을 때, 예. 매물 소화가 좀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예. 이럴 때는 좀 확인이 필요하죠. 여기 확인. 근데 지금도 이게 좀 이렇게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저점은 좀 이렇게 올라와서 나름 괜찮은데 지금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조금 약간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제가 주가가 어떻게 된다 미리 알려주는 것보다는, 예. 그런 게 낫겠죠. 네. 자, 그래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 항상 주가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예.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후에 주가에 큰 어떤 변동이나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예. 조심하기도 해야 되고, 예. 큰 수익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손익비 말씀드렸죠. 또 리스크비.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나는 주식 고수기 때문에 나는 미리 주가가 올라갈 줄 알았어 하고 지금 살 수도 있는데, 완벽한 패턴이란 건 없지만 욕심을 좀 내려놓고 돌파를 확인하고, 예, 들어가도 주가가 간다면 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돌파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368 정도 되거든요. 돌파를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공간에 매물이 비어 있는가, 이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흔히 이제 신고가 매매거든요. 근데 저쪽에 매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좀 아쉬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모습에서 보면 여기 매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떤 호재를 달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잠깐만, 이거 내가 본전치기 하고 나가야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마음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만큼의 큰 호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본전치기 매도 매물이 좀 나옵니다. 지금 여기 몰려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올라오면 이제 완벽히 이제 내가 그동안 손실 본 거 다 많이 할 수 있다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 근데 욕심을 내려놓고 이 고점을 돌파를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때 어떤 재료가 따라 붙는가를 좀 보면서 여기서 진입을 할까 말까,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매수는 저기 돌파하겠지.
저기까지 가겠지 하고 미리 사는 거거든요. 둘 다 이제 리스크가 다르죠. 예. 여기는 확인을 한 대신에 수익이 나도 수익이 적고요. 여기는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만 잘 되면 수익이 크죠. 그러면 보통 도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겠지만 수익이 적더라도 성공률이 높은 편이 나아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